얘들아 잘 들어라. 제발 좀 이걸 왜 세부 내용 진짜 제발 좀 조무사들 얘기 듣고 다니지 마라. 제 얘기가 맞아요. 자, 항상 주제와 구조를 묻는 거고 주제는 바꿔 얘기하면 가장 정보가치 높은 내용들이기 때문에 정보가치 높은 내용들에서 처리가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조금 이따 하나 더 볼 건데 고1, 2, 3이 어쩜 그렇게 내 맘에 쏙 드는지 모르겠고 바꿔 얘기하면 제가 그만큼 적응이 돼 있다는 얘기겠죠. 이 평가원의 문법, 여기서 문법이라고 하면 그래마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은 말하는 방식이나 어떤 룰이라고 생각해도 돼. 오케이? 그러니까 평가원의 문법을 제가 완전히 머릿속에 운영체제로 세팅이 돼 있다는 느낌이 드는 이유가 이 3월학평이 진짜 고1, 2, 3 공통으로 너무나 대박이에요. 근데 저번 주에 얘기하지 않았냐 얘들아? 우리 3월학평 내가 시험에서 소유주무 지문 나오면서 아파트 매매 지문 나왔었죠. 근데 그래 분명히 뭐라 그랬어? 전세건이 올해 안에 나올 거다 그랬지. 미안해, 이미 나와버렸어. 전세건 설정이 고2 시험에 나왔어요. 충격적이죠. 알겠냐? 그런 거야 지금. 그런 거라고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그냥 이대로 하시면 돼 여러분. 잘 오셨어요. 자, 그럼 봐. 주제인데요. 이 글을 제대로 읽은 학생들은 다 알아. 자, 초임계 유체라는 게 중요하다는 건 알아. 초임계 유체로 뭘 쓰니? 이산화탄소를 써요. 보이시죠? 여러분 1단락 첫 줄부터 있는 그대로 쳐 읽었던 애들은 대가리 깨질 거예요. 왜냐하면 용매를 용매에다 놓겠거든. 오타가 났어. 용질에 용질을 녹였네. 용질에 용질을 왜 녹이지? 읽으면서 오타 났네. 야, 출제 오류지. 그럼 출제 오류니까 문제 뭐 다 정답 처리해 주니? 제발 병신 같은 얘기 좀 하지 마세요. 여러분 수능에 출제 오류야? 없어. 공식적으로 수능국에 딱 한 번 있었어. 30년 동안. 그럼 있다고 봐야 돼? 없다고 봐야 돼? 없다고 봐야 돼요. 근데 자꾸 조무사들이 수능국에 대해서 왈가왈부해. 제발 좀 머리를 틔우셔야 돼요. 학사딸이들이 운운하면 안 되지. 여기다 인생 평생을 바치신 분들인데 필장 받은 사람한테 뭐 수학 가지고 뭐 덤비실 거예요? 손흥민한테 내가 축구로 덤비면 되겠어? 장르가 달라요. 장르가. 아시겠어? 손흥민 선수가 국어에 대해서 운운하면 안 되지. 근데 일반 대중들은 그렇다고. 다시 한번 얘기하면 여러분, 이미 오타가 났어. 어떡할 거야? 의미 없어. 니는 그래도 풀어야 돼. 다시 돌아올게. 초임계 유체인 이산화탄소를 용매로 사용하는지 용질로 사용하는지인데 용질로 사용하진 않아. 쉽게 얘기할게. 용매는 뭐였냐면 물이야, 물. 그리고 용질은 좀 이따 보시면 알겠지만 소금이에요. 선생님 저 모르는데요. 그럼 틀리면 돼. 왜요? 왜요는 이 사람은 그 수능 시험 범위고 출제 원칙이니까. 저 따라오세요. 수능 시험 범위는요, 고1부터 초등학교 1학년까지 여러분이 전과목에서 배웠던 지식이고 EBS 당연히 또 그리고 지금까지 출제됐었던 평가원 기출이 시험 범위에 특히 얘가 중요하다는 건 다들 알고 있고, 여러분 지금 잘 들어. 이 1단락 내용은요 여러분이 전부 다 초등학교 때 배웠었던, 예를 들면 우리가 소금물의 농도 구하는 공식 알죠? 소금물 농도 구하는 건 초등학교 수학이야. 초딩도 아는 거를 고3이 돼가지고 그거 알아야 돼요 이런 소리 좀 하지 마. 100분의 소금에 이거는 뭐야? 소금 물 더하기 소금이고 여기다 100 곱했고 이거 다 알고 있는 거잖아. 이해돼? 그리고 용매 용질 개념 이미 다 알고 있는 거고, 이거 입자 석출이야. 내가 보나마나 초등학교나 중학교 과학일 것 같아서 검색해봤더니 딱 보이지? 보이잖아 지금. 보니까 아이고 보여요? 안 보여? 보여? 포화, 과포화, 이산화탄소, 뭐 사이다는 아니고 온도, 뭐 압력 보입니까? 석출 뭐라고 돼 있어? 중2예요. 중2 과학. 고3이 돼서 문과고 이과고 예체능이간에 중2 과학 몰라서 문제 틀렸어요. 네 잘못이야. 시험을 원래 그렇게 낸다니까. 어떡해요 그럼? 어떡하긴 기출 열심히 공부하면 되지. 왜 해야 돼요? 얘들아 잘 들어.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배우는 지식은 여러분이 용접을 하시든 판검사가 되시든 아무 상관없어. 다 알아야 되는 거야. 선생님 평생 미적분 안 쓰는데요? 안 쓰지 이 사람아. 그거 왜 배워요?
미적분을 통해서 생각하는 힘을 길러놔야 된다니까. 그 생각하는 힘을 배우기 위해, 생각하는 힘을 기르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야. 여러분 평생 미적분 쓰는 분야가요. 여러분 봐봐. 우리나라 전 국민이 미적분을 배워. 하지만 미적분을 평생에 쓸 사람은요 1%도 안 돼. 그럼에도 배우는 이유는 미적분이 중요한 게 아니야. 그 발상이 중요한 거지. 알겠어? 국어가 그 접착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봐. 주황색 형광펜으로 치는 모든 소재들이 빡세게 주제들이야. 알겠어? 1번 선집. 그럼 봐. 지금 결국 뭐야? 과포화에서 포화로 가면서 입자 석출이 되는 거야. 이해됐니? 그래서 과포화에서 포화로 가면 용질 석출 주제 그대로 들어와 있어. 그럼 봐라. 이산화탄소를 용매로 쓸 거냐 용질로 쓸 거냐? 이게 잡혀 있어야 된다니까 구조로 여러분. 3단락. 자꾸 챗 GPT 요즘 너무 봐서. GPT가 아니라 가스예요. 5단락. 레스예요. 얘네 둘 다 뭘 써? 초임계 유체를 써. 공통점이죠. 초임계 유체로 뭘 써? CO2를 써. 공통점이죠. 차이점이 있어. 물과 같은 용매로 쓰는 건 가스야 레스야라고 했을 때 발체독을 하는 인간들은 가스를 보면은 반용매라고 돼 있거든요. 벌써 머리 터집니다. 이해가 안 되니까. 그래가지고 어버버버버 이러다가 아작나는 거야. 알겠냐? 알겠어? 물론 레스까지 가서 발체독 잘 했는데 언제까지 모든 선지 그렇게 할래? 그렇게 하니까 시간이 없지. 그래서 가스는요 뭘 쓴다고? CO2를 반용매로 쓰고 레스는요 용매로 쓴다고. 둘 중 하나는 용매로 사용했으니까 수 있다. 괜찮죠? 이거 물어본 거야. 이 문제는. 그러니까 봐라. 반용매라는 워딩이 그냥 나온 게 아니라 용매, 반용매 이렇게 나온 거예요. 됐냐? 반용매가 들어갔는데 왜 용매량이 줄어? 그러니까 바로 정답 2번인 거예요. 핵심 원리 잡고 있었다면. 근데 그걸 이해를 못하니까 자꾸 발체독 들어가는 거지. 그래놓고 우연히 잘 맞으면 맞고 틀리면 틀리고 에라 모르겠다. 인생을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니까 여러분. 여러분 주변에 영리하신 분들 놓고 그냥 따라하시면 어느새 바뀌어 있을 거야. 자, 15번 볼게요. 기억과 니은. 자, 그러니까 봐봐. 너무나 웃기죠? 기억이 뭐야? 가스에서의 혼합물. 니은이 뭐야? 레스에서의 혼합물. 내가 주제 정답 된다고 한 이유가 당연한 게 일단은 출제 원칙이 주제와 구조를 잡아라야. 출제하다 보면은 내가 14번에 2번 정답 설계를 하면 거기에 훨씬 더 많은 심혈을 기울일 거고 그런 15번 문제 출제하면서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어. 원칙도 그렇죠. 무의식도 그렇죠. 15번에 영향을 줘. 그대로 얘가. 그러니까 1, 2번 사고 흐름에서 벌써 가스와 레스에 대한 비교 대조, 초임계 유체를 쓴다는 공통점, CO2를 쓰는데 차이점 뭐야? 가스에서는 반용매, 레스에서는 용매를 썼다고. 그래서 그 내용을 가지고 비교 대조할 거예요, 여러분. 됐니? 그러니까 정답 봐. 뭐겠어? 이산화탄소가 용매냐 반용매냐 또 묻고 있으면은 내 말 완전 빼박이죠? 그래. 대박 정답 3번인 거예요. 그래서 기억과 니은의 비교. 기억이 뭐라고요? 가스. 가스는 뭐였다고? 반용매. CO2가. 니은은 뭐였다고요? 레스. 레스는 뭐였다고요? 용매. 됐어? 그래. 이산화탄소가 뭐야 지금? 반용매지. 반용매니까 용질을 녹이지 못하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야 얘는? 용매는 다시 용질은 용매 녹아있지. 반면에 니은은 레스는 CO2가 용매 역할을 하니까 용질이 용매인 이산화탄소에 녹아있겠지. 공통점은 물어볼 필요가 없고 당연한 거니까. 차이점 정답 3번 끝인 거라고요. 근데 그래서 주제구조 구조도를 빡세게 그리라는 거야. 알겠어요? 답이 다 여기서 나온 거 끝이야 지금. 근데 자꾸 이상하게 풀어. 왜? 배운 거를 계속 까먹고 써먹으려고 하지 않고 편한 길로 가거든요. 하던 대로 하거든. 16번도 마찬가지야. 그러면 여러분 자 핵심 원리가 뭐야? 저 따라오세요. 결정화 공정이에요. 어떻게? 초인계 유체를 이용해서 입자 크기를 결정하는 거라고. 됐어?
그럼 초인계 유체를 이용해서 어떻게 입자 크기를 결정할 것이냐인데 4단락의 원리가 나와. 농도에 따라서 결정핵의 N수가 결정이 돼. 근데 결정핵의 N수가 많아져 버리면 붙을 수 있는 입자 수가 작아지니까 입자의 크기가 작아지는 거야. 비유하자면 이런 거예요. 군인 100명이 있어. 우두머리 한 명으로 놔두면 당연히 한 명에 99명이 붙어 있는 게 되겠죠. 입자 크기를 5개로 하잖아요. 5개에다가 5로 나눠주니까 19개씩 붙어 있을 거고 이게 5개 있겠죠. 결정핵을 10개로 만들면요. 9개씩 붙어 있으니까 10개 집단이 되겠지. 그럼 당연히 누가 제일 커? 얘가 제일 크죠. 얘가 제일 작죠. 입자 핵의 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규모는 작아진다니까. 왜? 붙을 수 있는 분자 수가 줄어드니까. 이게 4단락 핵심 원리라니까 여러분. 이런데 현관핀이 들어가야 되고 이런데 밑줄이 들어가야 돼. 잘 들어. 지금 이제 어제 있었던 반을 제가 여러분 딱 보고 관찰을 했는데 너무 재밌어요. 세 부류가 있어. 정확하게. 첫 번째 부류는 뭐냐면요. 쭉 읽다가 3단락 이후에서 밑줄이 형격히 줄어. 뭔 얘기인지 알죠? 체력이 거기까지밖에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정보를 다 터는 애들은 에이 씨발 이러다가 발차도기에서 터져요. 두 번째 집단은 뭐냐면 수업을 잘 따라온 집단이야. 처음부터 끝까지 거의 균일하게 정보 처리를 다 하고 주제 구조 집중하고 근데 밑줄 치거나 처리한 걸 보면 정보량이 10분의 1도 안 돼. 내가 저번 주에 쇼츠 하나 보여줬죠? 200단어에서 물어보는 건 10단어 내에도 안 된다. 그걸 배워서 자기도 모르게 실행하고 있는 친구들은 정답률이 확 올라가. 세 번째 케이스는 뭐냐면 자기 나름대로 풀었는데 잘 되는 케이스야. 그걸 자꾸 세 번째로 하려고 해. 내가 아니라고 얘기했죠. 모방 기억나니? 여러분 니네가 생각을 해봐. 필기장 받은 사람하고 수학에 대해서 얘기하면 이해가 되겠니? 그럼 그 사람이 너희를 설명해서 납득을 시키는 게 빠르겠니? 정확하겠니? 그냥 그 사람 문제풀이 니네가 따라가 보다 보면 깨닫는 게 빠르겠니? 후자요. 후자라고. 납득이 안 되면 안 하는 게 똑똑하다고 생각하죠. 그게 침팬지가 그렇게 모방을 한대잖아. 인간 아이는 그냥 납득이 안 돼도 한대잖아. 하세요. 대신에 바보 천치들 모방하라는 얘기가 아니야. 필지상 받으신 분 모방하세요. 손흥민 모방하세요. 여러분 성형외과 가셨으면은 차은우 사진을 들고 가세요. 베이노 사진은 들고 가지 마시고. 하지만 서울대 입시 치러 가셨으면 베이노 사진을 들고 가셔야죠. 초인계 유체를 용매로 사용했다. 봐봐 지금 내가 왜 이거 지문 아예 안 터는지 알겠죠? 똑같은 얘기 반복이야. 똑같은 얘기. 14번의 1번 선지도 초인계 유체 이산화탄소 용매로 사용했나요? 초인계 유체 이산화탄소 용매로 사용했나요? 똑같아요. 용질이 초인계 유체인 이산화탄소에 녹냐 안 녹냐야. 똑같은 얘기 반복이야. 이게 주제니까. 이거 뽑아냈냐 못 뽑아냈냐 그 싸움이야. 도대체 뭐하러 읽었어요? 뭐 읽었냐고. 어차피 틀릴 거 왜 읽었냐고. 그냥 이거라니까. 자 그럼 봐. 핵심은 이거야. 핵심은 입도가 작아진대. 입자 크기가 작아지려면 저 따라오세요. 어떻게 했니? 결정액의 N수를 많이 만들어주면 되지. 이해됐어? 그러니까 1번 선지부터 묻는 거 아니야. 결정의 개수를 어떻게 해야 되겠냐고. 많이 만들어줘야지. 소름이 끼쳐야 돼요. 왜? 이 문제가 이렇게 쉽고 간단한 문제였던 거라고. 그런데 첫 단어부터 끝 단어까지 쭉 읽으면서 에라 모르겠다 1번 선지 있나 없나 이러다가 나락. 인생이 이렇게 쉬워 얘들아. 길만 제대로 뚫리면. 자꾸 모르는 길 좀 가지 마. 그냥 따라와. 알겠어요? 결정액의 개수야. 자 그럼 봐. 결정액이 언제 더 많이 생성된다고요? 농도가 짙으면. 됐어? 결정액이 될 수 있는 분자 수가 많아지겠지. 됐니? 됐냐고. 됐어? 자 1번 선지 봐. 결정액이 왜 초인계가 왜 무서워가지고 결정액이 초인계가 왜 돼? 지금 용매나 반용매였던 이산화탄소를 초인계 상태로 만드는 거였잖아. 결정액은 지금 용질이고 소금이고 석출돼야 되는 대상인데 왜 이게 초인계가 돼요? 뭔 소리야? 봐. 그냥 오답 설계 뭐 한 거야? 내용 섞었잖아. 그러면 꼭 이거를 발췌도로 하게 하다 보면요.
이렇게 된다고. 2번 선지. 아니 상관이 없어. 온도랑은 뭐라고? 결정액의 n수를 많이 만들어야 되는 거라니까요. 속도랑 상관이 없다고. 5번은 그러네. 왜? 일정 부피당 용질 분자의 수가 많아지면 그거에 비례해서 결정액이 많아졌고, 결정액이 많아지니까 모일 수 있는 분자수는 줄고, 하나당 모일 수 있는 분자수는 줄고, 모일 수 있는 분자수가 줄어버리니까 결국에는 크기가 작아지더라. 알겠냐? 자, 하나 잘 들어서. 나는 이게 왜 또 바로 되냐면, 저 기억나. 이게 초등학교 4학년 때 했을 거야. 붕산인가 붕송가, 그거를 어떤 상태로? 과포화 용액으로 만들어가지고 여기다가 나뭇가지 이렇게 해가지고요, 실로 매달아서 여기다가 뭐 하나 놔둬. 그러면 자고 일어나면 얘가 요만큼 뿅 하고 커져 있는 요런 실험을 한 적이 있어. 그럼 봐봐. 핵이 하나니까 크게 만들어지잖아. 핵이 여러 개면 얘가 반으로 쪼개질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이해됐어? 이런 거야. 내가 여러분 몇십 년 지난 초등학교 지식이, 원리가 왜 생각나겠어. 간단한 거야. 난 그때 나는 솔직히 얘기할게. 나는 학교에서 배운 게 없어. 그냥 교과서 보면 다 이해가 됐어. 학교 수업이 그냥 지루했어. 그냥 그렇구나. 하지만 지루하면 뭐 할 거야? 혼자 이제 상상의 나래를 펼쳤죠. 그래서 창의성이 존나 생겼던 것 같다 그때. 그럼 여기서 내가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 야, 내가 초등학교 4학년 때 붕산 실험을 평생 다시 해봤겠냐? 근데 지금 내가 국어 선생하니까 활용하는 거겠지만 다른 분야면 활용할 일이 없거든요. 그게 아니야. 여러분 생각을 해봐. 잘 봐봐. 이거는요, 그대로 우리가 집단을 조직하는 아이디어로 쓸 수도 있는 거야. 결정핵이 뭐라고? 쉽게 얘기하면 분대장이야. 분대장을 10명 놨어. 그럼 100명의 군대는 10개 집단으로 쪼개지겠지. 분대장을 2명 놨어. 2개 집단으로 쪼개지겠지. 그거라니까요. 고등학교 3학년까지 뭐 배우냐고? 그런 거 배우는 거야. 그럼 현명하고 영리하고 요령 배우는 거야. 알겠어요? 붕산이면 어떻고 뭐 소금물이면 어때요? 중요한 건 그런 게 아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거다 얘들아. 뭐라고? 즉 입도는 어떤 원리로 처리했다? 사단락의 원리가 뭐다? 재다. 농도가 높으면 핵의 n수가 많아지고, 그럼 모일 수 있는 분자수는 줄어들고, 따라서 크기는 작아지더라. 이 핵심 원리를 이해하고 있었으면 바로 보였겠죠. 더군다나 이 핵심 원리는 14, 15번에서 이어지는 이 사고 흐름 그대로 이어지고 있고, 더 대박인 건 16, 17번이 또 이어지는 거야. 이 사람들아. 알겠어요? 제발 쓸데없는 거에 어그로 좀 끌리지 말라고. 용질 A를 용매 B에 녹여 혼합물로 만들고 용기에 담은 후 용기의 압력을 높였고. 자, 잘 들어. 이게 가스인지 레스인지를 판단할 필요가 없는 게 판단을 안 시키니까야. 근데 문제에서 판단시키면 그것도 확인해야 돼. 근데 봐봐. 뭐뭐 하고, 뭐뭐 하여, 뭐뭐 했다, 뭐뭐 이후 과정이 나왔죠. 그러니까 이 지문이 터졌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가스 공정이든 레스 공정이든 전부 다 과정이야. 최소한 6단계는 넘어. 그러면 벌써 여기서 정보량이 뻥 터져버리니까 어그로가 확 끌려버리는 거예요. 그걸 변별하는 능력인 거야. 변별하는 시험인 거야. 정보 가치가 낮은데 왜 집중을 해요? 자, 예를 들면 이 단락을 볼게. 나는 초행기 유체가 처음에 읽어도 이해가 안 돼가지고 표 처리를 하니까 이해가 되더라. 근데 이해할 필요가 없어. 왠 줄 알아? 이 글의 주제가 뭐야? 초인계 유체를 이용해서 결정화 공정을 함에 있어서 결정의 크기를 결정하는 거야. 됐어? 그럼 뭐가 중요해? 초인계 유체의 정의와 특성 3가지 중에 입자 크기 결정한다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기체보다 뭐 분자 거리가 거내 장내 자유이동을 하네 마네. 심지어 기체보다 얘가 자유이동을 더 하는지 안 하는지도 안 나와 있어. 왠 줄 알아? 그런 정보가 필요가 없으니까. 그럼 꼭 쓸데없는 정보로 끌려서 잠깐만 기체보다 얘가 빠른가 느린가 있지도 않은 정보 판단한다니까. 그 조무사들 때문이야. 그냥 저것 보고 따라 하세요. 그럼 돼요. 그럼 봐.
얘가 입자 크기 결정한다 그랬고 이미 그거 가지고 문제를 개빡세게 냈지. 지금 주황색 사구로는 다 잡히고 있죠. 자, 그럼 또 알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결계는 뭐야? 초인계 유체인 이산화탄소를 이용해서 입자 석출했죠. 그럼 봐. 농도가 있죠. 속도가 있죠. 입도가 있죠. 즉 크기가 있죠. 뭘 물을까? 그래, 크기 묻잖아. 크기 묻잖아. 1번 입도 차이, 크기 차이가 났죠. 2번 입도 차이, 크기 차이 났죠. 어머나 16번하고 똑같은 문제네. 됐어? 다시 한번 복습한다 얘들아. 크기 차이 누가 결정한다? 농도가. 농도가 짙어 어떤 일이 벌어져? 핵의 N수가 많아져. 핵의 N수가 많아지니까 어떻게 돼? 모일 수 있는 분자 수가 줄어. 모일 분자 N수가 줄어드니까 결국 어떻게 돼? 크기는 작아져. 그럼 봐. 1번 이산화탄소 농도 차이냐, 석출된 물질 차이냐, 물질 농도 차이냐. 당연한 얘기죠. 당연한 얘기야. 근데 봐. 가와나에 석출된 A의 입도가 차이가 나는 것은 초인계 이산화탄소의 농도는 A양이 다르기 때문이다. 잘 들어.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농도 차이예요. 그럼 A 차이 때문에 얘가 입도 차이가 난다? 녹는 양과 농도가 상관이 있나? 자, 자세히 좀 이따 보세요. 판단 잘 안 되면. 2번 선지 봐. 가보다 나의 석출된 A의 입도가 더 작은 것. 자, 가와 나를 비교해 봤더니 A의 입도가 얘가 더 작았죠. 나에서 입도의 크기가 더 작았죠. 이유가 뭐 때문이야? 모인 분자 수가 작아서야. 결정 핵의 숫자가 더 많아서야. 끝났네. 하나의 결정 핵에 모여 있는 분자 수가 작으니까 크기가 작아지잖아. 됐어? 요런 문제야. 개 쉬워요. 그런데 존나 어려워서 안 읽혔지. 왠 줄 알아? 나도 그랬거든. 내가 수업 준비하면서 읽는데 안 읽히는 거야. 왜? 첫 줄부터 막혀. 뭐라 그랬어 아까? 용지를 녹인대잖아. 뭔 개소리지 이러는 거야. 내가 거기서부터 어그로 끌려가지고. 지문 들어갑니다. 보세요 이제. 용지를 이게 첫 줄부터 이제 머리가 이제 지끈지끈한 거야. 뭐 씨발 용질은 또 뭐야? 막 이러는 거야. 잠깐 용질이 뭐였지? 이제 멘탈 터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내가 얘기했잖아. 다 알고 있는 거라고요. 용질을 왜 올려? 용매 백에 녹을 수 있는 용질. 자, 영어 신텍스다. 용매 백에 녹을 수 있는 용질의 질량이래. 그럼 봐. 여기에다가 용질을 집어넣는 거고 100. 아, 이거 농도 문제인가? 아, 소금 플러스 물분의 소금 얘기인가? 아, 그러면 소금을 녹이는 거니까 아마 소금에 해당하는 게 용질이고 물에 해당하는 게 아마 용매인가? 이렇게 저는 처리를 해본 겁니다. 왜? 이 정도 상식은 있으니까. 그래서 초등학교 때 소금물을 그렇게 녹인 거야. 초등학교 수학에서. 근데 너희 실생활 문제 에라 모르겠다 다 갖다 던져버렸지. 그럼 뭐하냐? 왜? 내신에도 안 나와. 그래서 실생활 문제 다 갖다 버렸지. 그렇게 공부를 하니까 쓸모가 없어지는 거예요. 공교육 12년이. 진짜 의치학 때 나와서 그런 얘기 하고 있다니까. 우리나라 교육 쓸모없다고. 제발 너무 안타까워. 나는 이거야. 왠 줄 알겠어? 그분들조차도 교육 전문가한테 제대로 배운 적이 없어서거든. 우리 때는요 강형욱이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 때는 개를 팼죠. 진짜 개 패듯이 팼죠. 우리 때는요 오은영 박사님이 없으셨어요. 사람도 개 패듯이 팼죠. 진짜. 진짜 존나 맞았어. 나 때는 왜 그렇게 맞았는지 모르겠어요. 어릴 때마다 맨날 맞았어 진짜. 예를 들면 이런 거야. 뭐 5분 늦었어. 그러면은 빡센 선생님은요 60초 곱하기 5를 때려요. 싫어요 얘들아. 우리 때 10분 늦었죠? 착한 선생님은 10분 늦었어? 좋아. 1분당 하는데 10대 때렸어요. 왜 그렇게 맞았는지 모르겠어. 다 오은영 박사님이 안 계셨고 강영욱 박사님이 안 계셨어요. 그런 거야 얘들아. 똑같다. 이제 교육에서도 그런 게 필요하다고. 다시 봐. 1단락. 항상 주제 세팅 단락입니다. 그럼 이해됐죠? 잘 들어.
출제 오류야. 아 그러면 전원 다 14번부터 17번까지 맞게 해주겠습니까? 개소리 하지 마세요. 그런 일은 안 일어납니다. 용지를 왜 녹입니까? 그냥 여러분이 해석하세요. 오케이? 결국 무슨 얘기야? 이 얘기구나. 끝. 됐어? 여기서 이미 한번 허들이 온 거야. 출제 오류잖아. 용지를 왜 녹여? 맞잖아. 고쳐 써봐. 용해도는 뭐야? 일정한 양의 용질에 아니죠. 일정한 양의 용매겠죠. 그러면 최대로 녹을 수 있는 용질의 양이죠. 용매 100에 용질 몇이 녹을 수 있냐. 됐어? 이거 고치면 뭐 할래? 상 주냐? 안 준다니까. 이거 뭐 출제 오류라고 떠들 뭐 할 거야. 아무 필요 없어. 그냥 봐. 혼합물의 과포화 상태는 용질이 용해도 이상으로 녹아있는 상태였는데 잘 들어. 이거 다 배운 거다. 초등학교 때. 실험도 했다. 초등학교 4학년 과학교과서 보면 있다. 과포화 상태 혼합물은 어떻게? 당연히 포화 상태로. 왜? 과한 상태니까 포항색 돌아가려고 할 것이고 그 과정에서 과한 뭔가를 뱉어내겠죠. 그게 뭐야? 그래. 포화 상태의 혼합물이 과포화 상태가 돼요. 용질이 고체 입자로 석출되는 거라고. 뭔 소리인지는 어쨌든 모르겠는데 결정하는 뭐야? 용질이 고체 입자로 석출되는 거야. 다 배운 거야. 언제? 중학교 2학년 때. 모르시겠으면은 유튜브 중2과학 용해도 여기 보니까 이거 리라쿠마 아니냐? 리라쿠마? 곰돌이 리라쿠마라는 캐릭터 같은데 이 곰돌이한테 배우시면 됩니다. 방금 이 내용은 넘어갈게요. 자, 결정화 공정을 거치면 입도가 작은 고체 입자를 겪을 수가 있다. 얻을 수가 있다. 그래 주제는 뭐예요? 얘죠. 결정화 공정, 고체 입자. 결정화 공정, 결정화 공정. 주제가요. 세팅되는 핫플레이스 역시나 보였고 그래서 우리는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저 따라오세요. 필기 다 했니? 여기로 잡아주시고 사진 찍으셨죠 선생님? 잘 들어. 그냥 이건 거야. 됐니? 1, 2단락은 이걸로 끝이에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초인계 유체가 결정화 공정의 입자 크기를 결정한다. 하나 더. 초인계 유체도 무슨 얘기인지 잘 안 들어와요. 근데 그래서 연습을 시키는 거야. 잘 들어. 실전에서 이루고 있을 시간이 없어. 맞아. 그럼 안 하니? 야, 그럼 손흥민이 실전에서 헬스 할 일이 없으니까 평소에 헬스 안 해야 되겠네? 걔 병신 같은 얘기 좀 하지 마. 제발 좀. 야, 그럼 평소에 헬스를 해놔야지. 뭐 시험, 시합 전날 막 근육 빵빵 키워가지고 뛰지도 못할 거야. 막 근육통 나가지고. 평소에 해놔야지. 지금 해야지. 그러니까 물질의 인계온도 인계압력 사이에서 나 이게 뭔 소리인지 이해가 안 되더라고. 그래서 표를 그렸어요. 읽어볼게. 인계온도는 어떤 물질 액체로 존재해서 최고 온도이고 인계압력은 기체로 존재해서 최대 압력이야. 아니 물질의 상태가 세 가지 있는 거 아니야? 고체, 액체, 기체. 뭐 다른 게 있어? 모르겠어요. 근데 다른 게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모르겠어.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 표를 처리해 보시면 돼. 자, 팁을 드릴게요. 연습을 하는 거 여러분이. 잘 들어. 지금 정보축은 두 개예요. 뭐라고? 압력과 온도야. 그래서 임계라는 기준이 되는 온도 이상에서 또는 이하에서 임계 기준이 되는 압력 이상에서 이하에서 물질의 상태가 어떤 상태가 되나 봐. 됐니? 그래서 인계압력 이상, 인계온도 이상 이 상태를 뭐라 그런다고요? 액체도 아니고 기체도 아닌 뭐라고? 초임계 상태라고. 그럼 바로 분류됐죠. 됐습니까? 경우의 수가 네 가지가 있는 거야. 2 곱하기 2 표. 그래서 봐. 즉 온도는 액체. 그러면 인계온도 이하여야 얘는 액체로 존재하는 것 같고. 됐죠? 맞잖아. 어떤 인계압력 이하여야 기체로 존재하는 건가? 봐. 압력은 어떤 물질이 기체로 존재할 수 있는 최대 압력. 됐어? 그러니까 저렇게 표 처리했어요. 왜? 정보는 불충분하니까. 그러니까 뭔진 잘 모르겠는데 일단은 저기 있는 표대로 처리해 보니까 확실한 건 온도 이상과 압력 이상에서 초인계 상태라는 게 존재하는구나. 이 정도 처리하면 돼. 어차피 니네 선택도 아닌 애들이 대부분일 것이고 이 정도 정보를 준 거는 이 정도 처리하라고 준 것이고 심지어 이거 처리하지 못해도 돼. 왜? 주제는 뭐야? 초인계 유체를 이용해서
숫자 석출하는 게 핵심 원리고 그것만 잡으면 풀리게 설계가 돼 있잖아.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여러분이 내용 이해가 안 되는 건요. 정보 간의 관계를 잡질 못해서고 표 처리, 그림 그리기, 구조 처리가 다 연습이 되고 도움이 된다는 거야. 실전에 쓰고 안 쓰고는 상황에 따라 다른 거야. 안 쓴다고 옷 박을 수 없어요. 뭐 전국 수석해서 하는 얘기면 내가 들어라도 보겠는데 뭐 시골에 어디 뭐 연고대 무슨 과 나와가지고 얘기하고 있으면요. 그건 제발 좀 담으셔야 된다니까. 뭐 알아? 제발 좀 애들 인생이기 때문에 신중들 하셔야 돼. 계속 봅시다. 그래서 결정화 공정에서는 초인계 유체를 쓰는 경우가 많다 그랬는데 글의 주제는 초인계 유체일 텐데 뭔지 모르겠죠. 인계 온도 이상, 인계 압력 이상. 그러면 기체도 액체도 아닌 상태래요. 그럼 뭔데 그게? 고체인가? 모르겠어. 자,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해? 원리를 얘기해. 분자 간의 거리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요. 특성 1번이죠. 기체일 때보다는 가깝지만 액체일 때보다는 멀고요. 또 자유롭게 이동하는 거는 액체보다는 자유로운데 기체보다는 어떤지는 모르겠어. 근데 중요한 건 뭐야? 압력 높이면 용질을 높일 수 있고 그래서 뭐라고 결국 이거죠. 즉 초인계 유체를 이용하게 되면 결정화 공정에서 고체 입자 입도를 조정할 수 있대. 여러분아. 그러면 이제 감을 잡아야지. 계속 반복되는 얘기가 뭡니까? 용질이 석출되죠. 고체 입자를 얻죠. 언제? 결정화 공정으로. 그럼 그 결정화 공정에서 뭐가 이 고체 입자를 얻게 만든다? 초인계 유체가. 초인계 유체가. 더군다나 고체 입자의 크기를 조절한다요. 일리달락에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얘를 못 잡는데 다른 거 읽으면 뭐합니까?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거 말고는 중요한 게 없다야. 이거 뽑아내냐 못 뽑아내냐. 알겠어요? 여러분 나이 때요. 배구 선수로 성공할 수 있을지, 농구 선수로 성공할 수 있을지, 야구 선수로 성공할 수 있을지를 탐색할 필요가 없어. 그럴 확률은 그냥 제로에 가까워요. 제로에 수렴해요. 니네 키가 갑자기 180에서 2m 10이 되지 않아. 고3 때 이미 다 컸어. 슬픈 얘기지만 여러분의 재능도 어느 정도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3단락 봅니다. 게스 공정과 레스 공정에 대한 비교 대조일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포인트가 다른지 봐야 되는데 글의 주제인 초인계 유체의 이산화탄소를 반용매로 사용하겠다고 아예 그냥 쉐라 박아놨잖아. 빡세게. 잡아야지. 그런데 꼭 뭔 줄 알아요? 쓸데없는 나머지 내용에서 어그로 끌려 터지는 거야. 혼합물에 녹아있는 용질을 작은 입도의 고체 입도로 석출한다. 잡아. 이것도 중요하죠. 이게 핵심이죠. 석출이 핵심이잖아. 뭘 이용한대? 초인계 유체인 이산화탄소를 반용매로 이용해서 석출한대. 이게 핵심 원리야. 그럼 여기다 힘을 빡세게 줘야 되는데 꼭 여기서 어떻게 돼? 반용매가 뭐지? 어그로 끌려. 반용매는 뭐야? 용매도 연질도 아니겠지. 그러니까 반용매겠지. 근데 용매 쪽이 좀 더 가까우니까 반용매겠지. 여러분 봐봐. 도체가 있고 부도체가 있고 반도체가 있잖아. 반도체는 흐르긴 흐르잖아. 그러니까 도체에 가까우니까 반도체, 절반 도체인 거야. 됐어? 그런 느낌이야. 반도체, 부도체, 반도체, 반용매 비슷하네. 그럼 어떻게 돼? 반용매는 용질을 녹이지는 않지만 용매와는 또 잘 섞여. 그러니까 용매에 좀 더 성격이 가까운가 봐. 됐어? 그럼 봐. 첫 번째 봐. 첨가하면 섞이고 석출된다. 가스 공정에서는 결정하려는 물질을 액체 녹매에 녹여서 혼합물을 만들고 용계 적당량을 채운 뒤 밀폐하고 밀폐한 이후 용계 온도와 압력을 이산화탄소, 액체 용매, 인계 온도 함께 사이에 맞추고 주입한다. 그러면 과포화 상태가 되고 석출된다. 여러분 이 8가지를 묻겠어요? 안 묻는다니까. 맞잖아. 정보 가치가 완전히 판이하게 다르잖아. 이건 안 물어요. 물을 확률이 13% 미만이야. 그 얘는 언제 처리한다? 문제에서 요구가 확실할 때. 됐어? 그러니까 사실은 얘네는요. 우린 이미 배웠다니까. 여기는 처리 확률이 낮은 거야. 왜? 가치가 낮죠? 처리도 안 하는 거야. 너머리만 해놓고 어차피 이해도 안 돼. 무슨 얘기인지.
뭔 소린지 알겠어요? 전 지금 봐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수업한다고 10번도 넘게 봤거든? 몰라 지금도 뭔 소린지. 뭐하러 봐. 알겠냐? 그렇게 된 거야. 실제 문제 푸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잖아요. 왜 냈겠어? 털어내라고 이 사람들아. 인생에서 쓸데없는 거 털어낼 줄 좀 알라고. 쓸모없는 정보들이 어그로 좀 끌리지 말라고 지금 이걸 가지고 연습을 시키는 거잖아요. 마지막 단락. 자 그러면 결국 석출되는 용질의 양 어떻게 돼? 처음에 채운 혼합물의 양하고 이거는 같을 수 있겠죠. 왜? 예를 들면 뭐 에너지 보존 법칙 같은 거랑 비슷하겠지. 예를 들면 그 농도에서 정해진다. 아직 뭔 소리인지 모르겠는데 결국 무슨 얘기야? 농도에 의해서 용질의 양이 결정이 된대. 그래 농도가 이미 녹아있는 상태니까 뭐 당연한 얘기한 것 같은데. 자 그럼 4단락에서 중요한 얘기는 뭐 한 걸까? 결정화 공정에서 고체 입자를 석출할 때 봐. 여러분 보세요. 이게 주제잖아.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글은요 되게 함정을 많이 파놓은 거죠. 가치 낮은 정보를 막 밀어 넣어가지고 어그로를 끈 다음에 애가 멘탈 터지길 바라는 거야. 또는 거기서 체력을 다 소진하고 무너지기를 의도한 거야. 그렇게 변별시킨 거야. 결국 무슨 얘기야? 주제를 똑바로 잡는 애들은 결국 뭐야? 결정화 공정으로 고체 입자를 얻을 거야. 용질을 고체 입자로 석출할 거야. 누가 그 기능을 해? 초인계 유체가 그 기능을 해. 초인계 유체가 석출시키는 기능을 하고 고체 입자의 입도, 크기를 결정할 수 있대. 그럼 가스 공정에서 초인계 유체로 이산화탄소를 반영매로 써서 석출한대. 됐어? 자 그럼 봐. 레스 공정도 마찬가지죠. 초인계 유체인 이산화탄소를 여기는 용매로 사용해서 됐죠? 크기를 결정한대. 그러면 당연히 비교대조 포인트 용매냐 반용매냐 물어볼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1, 2번 용매야 반용매야 정답 2번 끝 이렇게 됐던 거라고. 다시 돌아와서 여기도 마찬가지인 거죠. 초인계 유체인 이산화탄소를 이용한 결정화 공정에서 고체 입자 석출하는 원리니까 정보 가치는 개떡상했고 과정을 잡아야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결정액이 생성되어야 되는데 혼합물의 농도가 높으면 결정핵 분자수가 많아져 버려서 결정핵도 많이 생기고 결정액이 많이 생성되다 보니 하나의 결정에 모일 수 있는 용질 분자수가 적어져 버리고 결과적으로 크기는 작아지더라. 인과가 보였는데 얘는 5단위 정보밖에 안 되고 글의 주제와 관련된 핵심 원리니까 그래서 정리를 해드린 겁니다. 당연히 얘 가지고 문제를 바로 만들었고 세 번째 문제 이런 거야. 지금까지 연습한 게 이거야. 그리고 참 재밌는 게 뭐냐면 여러분 중에 열심히 필기하고 성실하게 따라온 친구들은 어느새 이게 더 쉬워져 있어. 독서 실력만 놓고 보면 이미 1등급이야 걔네들은. 근데 개런티한다. 뭐가 문제야? 문학하고 선택이야. 근데 그걸 어떻게든 해결하고 싶은데 시간이 별로 없어요. 지금 당장 내신한다고 또 정신이 없잖아. 마침 내신 기간에 EBS 문학 시험 범인 학교들이 있어. 그걸로 문학을 좀 조져 놓을 거야. 그리고 5월 달에 선택 과목 확실하게 잡을 거야. 6평의 점수 나올 거야. 계속 봅시다. 자, 그래서 5단락도 마찬가지인데 결정하려는 물질과 초인계 이산화탄소가 섞인 혼합물을 자 섞여 있는 상태를 고압의 용기에서 대기압을 유지하는 용기로 분사하고 분사 직후 압력이 내려가 기체로 변하는 과정이 있고 석출되고 이때 결정액이 생성되는데 입도 정해지는 원리는 동일하니까 설명 안 할게 끝. 결국 반복되는 거죠. 뭐가? 입자 크기가 글의 주제라는 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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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단락 반복되는데 이걸 놓친다고? 모든 단락 반복되는데 이걸 중심으로 안 읽는다고? 뭘 읽을 건데 도대체? 마지막 6단락. 가스 공정에서 레스 공정 등과 결정화 공정에서 이산화탄소가 주로 쓰이는데 봐. 또 반복이죠. 또 반복이야. 결정화 공정에 이산화탄소 쓰인다. 장점이죠. 왜? 상온과 차이가 없다가 보니까 쉽게 만들 수가 있대. 이지하대. 첫 번째. 두 번째. 압력 조절도 이지해서 크기도 조절하기 쉽대. 마지막 세 번째. 안정성 문제도 없대. 됐어? 그래서 이 내용들이 보시면 알겠지만 주황색 형광펜이에요. 정보 10분의 1도 안 돼. 처리할 정보가. 그 10분의 1 안 되는 정보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오우 쉣. 깜짝이야. 봅시다. 1단락. 글의 주제 결정화 공정인데
초인계 유체로 결정화 공정이 입자 크기를 결정한다. 원리는 과포화에서 포화. 그러면 뭔가 더 농도가 있는 상태에서 뭐 입자가 이렇게 석출되겠죠. 두 번째, 입자 크기에 결정하는 게 초인계 유체의 가장 중요한 기능이고 초인계 유체의 정의를 표그려서 이해할 수 있으나 크게 상관없어. 분자거리 특성, 자유동 특성이 있으나 역시 하위 정보 가치 없어. 같이 내려가. 중요한 건 주제인 입자 크기 결정한다야. 자, 가스 공정의 원리가 있어. 제일 중요한 건 뭐야? 유체로서 뭘 쓴다? 초임계 유체로서 이산화탄소를 쓴다. 얘가 뭐다? 반용매로 쓰인다. 레스 공정은요, 초인계 유체로서 CO2를 쓰고 얘는 용매로서 쓰인다. 됐니? 그래서 그걸 물어보는 첫 번째 문제, 초인계 이산화탄소 용매로 사용해서 용질 석출했죠. 레스에선 특히나. 두 번째, 그러면 그 반용매인 이산화탄소를 첨가하면 용매양이 왜 주냐고. 맞잖아. 왜 줄어 용매양이. 이산화탄소가 용매 날립니까? 아무 상관없잖아. 정답 이건 끝이라니까. 됐지? 자, 3번은 뭐야? 이산화탄소의 장점 6단락 장점 하나죠. 5번 선지도 뭐야? 안정성 6단락 장점이죠. 4번 선지는 1단락에 나와 있는 원리죠. 과포화에서 포화 상태로 돌아가려는 경향. 여러분, 이게 커먼센스예요. 커먼센스. 커먼센스가 뭐니? 상식. 넌센스. 커먼센스 차이 알겠죠? 그러니까 나는 여기도 지금 의도적으로 이렇게 냈다고 보는 거야. 과포화 상태 혼합물을 포화 상태로 돌아가려는 경향이 있다. 이거는 맞거든. 이거는 맞아. 과포화 상태는 용질 용해도 이상으로 녹아있는 상태야. 결정화는 포화 상태 혼합물이 과포화 상태가 돼요. 포화 상태에서 과포화로 간다는 얘기야 그러면? 봐봐. 말이 지금 앞뒤가 계속 안 맞잖아요. 이해돼? 그러니까 나는 이거는 어떤 부분은 의도라고 보는 거야. 오타일 수도 있겠으나 이해가 안 되는 거야. 뭐하러 처리하고 있냐? 이해가 안 되는 이유는 여러 가지야.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여러분이 이런 표 처리를 못해서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 또는 정보를 압축, 요약하는 과정에서 왜곡될 수도 있어. 또는 출제 오류일 수도 있어. 명백하게 첫 줄은 출제 오류야. 와, 왜 용질을 녹여요? 그러면 뭐 거기 어그로 끌려가지고 이러면 뭐 해결됩니까? 뭐 전원 다 정답 처리해 준대요. 택도 없는 얘기하지 마. 그런 거 없어. 그냥 푸는 거야. 알겠어? 그래서 자꾸 내용 일치로 가버리면 오히려 더 꼬여버리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알아먹어야지. 개떡같이 얘기해도. 알겠니? 그러니까 내용 일치를 하니까 여기도 이래버리는 거예요. 내용 일치를 하게 되면. 왜? 내용 일치 일단락 해봤더니 뭐가 왔다 갔다 하네? 왔다 갔다 하고 있잖아 지금도. 근데 그게 아니라고. 이게 핵심 원리니까 물어봤을 거고. 근데 얘 판단 못하겠어? 얘로 판단하고 끝내야지 그럼. 더군다나 이 1, 2번에 집중하는 1번, 2번 사고 흐름에 1, 2번에 집중했다면 얘도 바로 보이죠. 가장 큰 차이는 뭐야? CO2를 용매로 쓸 거냐 반용매로 쓸 거냐. 됐어요. 그래서 레스에서는 용매로 썼으니까 이산화탄소에 녹였고 가스에서는 반용매로 쓰였으니까 이산화탄소가 아닌 용매에 녹아있으니까 정확하게 정답 3번 끝. 핵심 원리 뭐라고? 입자 크기 어떻게 결정할래야. 결정액이 숫자가 결정을 한다니까. 그러니까 1번 선지에서 때려 박아놨잖아. 근데 2, 3, 4 털면서 이래버리는 거야. 또 왔다 갔다 해. 속도랑 관련이 있나? 온도랑 관련이 있나? 막 찾아. 핵이 왜 초인계 상태가 되니? 있는지 또 찾아. 없어. 있나? 없나? 뭐 이러고 있어. 제발 좀. 5번 선지 일정한 부피당 용질의 분자수가 더 많아서 결정 핵은 많아지고 모일 수 있는 분자수는 줄어서 크기는 줄었다요. 5번이지. 마지막 얘는 또 그 흐름으로 봤을 때 1번 선지 봐. 크기가 결국 왜 줄었다고? 하나의 결정액에 모일 수 있는 입자수가 줄어서요. 하나의 결정액에 모일 수 있는 입자수가 줄어서요. 끝! 이해됐어요? 여러분 인생에 쓸데없는 거 털어내는 거랑 똑같은 거야.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딱 주황색만 집중해서 읽는 겁니다. 빨간색만 집중해서 읽는 겁니다. 나머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인생에서. 이런 거 배우는 거야. 야, 니네가 뭐 가스 공정, 레스 공정 평생 살면서 2번 다시 볼 일이 있을까? 없어. 이산화탄소란 말도 잘 안 쓰는데 뭐. 맞잖아. 니네 일상 언어로 오늘 이산화탄소 농도가 짙은 뭐 짙군 뭐 이런 얘기 하냐? 아무도 안 해.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 뭐가 중요한 거야? 이런 정보 처리 능력. 여러분 인생에 쓸데없는 거 다 쳐내는 거. 중요한 핵심을 잡는 거. 왜? 중요한 것. 여러분의 인생의 주제도 반복될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주제도 어떠한 형태로든 강조될 겁니다. 그 인생의 주제를 제발 좀 잡아가세요.